여기다. 그러면 마이크를 찾까요? 자, 오늘 한국정치 보물오는가 출판에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 준비하면서 많은 떨림과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될까 이렇게 방향성을 잡는데 참 많은 고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또 용기가 났던 거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어떤 관심 그리고 격려 그리고 응원의 메시지가 가장 좀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좀 어떤 심정인지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께 먼저 좀 감사의 인사 말씀을 우리 이현주 전 의원님께서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이크가 너무 예쁘네요. 이거 마이크 맞죠? 네, 맞습니다. 여기 자체에 빵빵하다 해서 이렇게 네. 너무너무 반갑고요. 오늘 이렇게 한 분 한 분 아까 인사하면서 제가 들어왔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도 다 잘 아시겠지만 이현주 형이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죠? 그런 게 아직 확실하게 제가 말씀 아직 안 드렸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기까지 이 시간에 와주신 분들은 저는 진짜 확실한 정말 로얄티가 있는 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그 21대 국회의원 떨어지고 나서요, 그 다음에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국회의원 떨어지고 나서 변함없이 저한테 잘해주시고 저를 격려해주시고 함께 이렇게 응원해주시는 분들이야말로 진짜 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고마우신 분들이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면, 네. 여러분 저 뒤에 보세요. 뒤에. 자, 저기가 북한이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이쪽이 이제 서부잖아요. 그 여기 있는 뒤에가 영도. 일단 다 같이 한번 공부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못 먹겠네요. 영도인데 제가 여기서 초등학교 싱가포르 돌아와서 초등학교 여기서 졸업을 하고 중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게 내 고향이 너무 쇠퇴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다니면서 영도여고 다니면서 생각했던 그 영도가 아니라 그 부산이 아니라 너무나 쇠퇴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내 고향을 발전시키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운동권에 대한 어떤 반발과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 탈당 이후에 방황을 하다가 부산 이게 없으니까 더 멋있는데? 네, 당장 보겠습니다. 네. 부산 영도에서 출마를 한다라고 이제 얘기가 돼서 부산에 왔어요. 근데 제 책에 연은글의 서문에 그 글이 있습니다. 제가 서문에다가 그 말을 썼어요. 내가 그렇게 해서 왔는데 막상 내려오고 나니까 계속 시간을 미루면서, 그죠?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시간을 미루면서 저보고 계속 조금만 기다려라. 그러더니 마지막에 가서 자기 비서를 공천을 주고
저를 밀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남구로 갔는데 여기 남구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남구 주민들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남구에 아무 연고도 없는데 가서 퍼달라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겉으로는 막 생생하게 다녔지만 뒤로는 죄송하다고 얘기하면서 다녔거든요. 근데 제가 느꼈어요. 아, 그렇게 됐을 때는 나는 남구에 사실은 고생해주신 분들한테 고맙지만 난 남구에 그때 출마 안 하고 불출마 선언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국회의원을 하다가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때만 해도. 그래서 그냥 거기라도 주니까 막 달려가서 했는데 나중에 제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정치는 명분인데 제가 명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쨌든 저는 이 영도에 대해서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대한민국 전국구라고 할 정도로 어딜 가도 유명하고 다 아는 이영주지만 항상 저는 뿌리가 이 영도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빈집이 숱하게 많이 나오면서 이렇게 어려움에 생태가는 내 고향이 잘 되기를 정말 바라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 오늘 출마기념의 장소를 제가 여기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제가 이 부산에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출마 여부를 떠나가지고 이 부산과 내 고향이 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이 북한과 부산을 보면서 한 번쯤 다시 정치를 왜 하는지 그리고 이 지역이 어떻게 발전하길 바라는지 그리고 이 정치인들이 맨날 사기치면서 속이고 거짓말하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출탄기념회 해서 저를 정말 걱정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한테 그 말씀을 드리고 싶다 라는 생각에서 여기서 했습니다. 좀 인사말이 길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야, 우리 이현주라는 뭐 정치인을 다 떠나서 저 이런 모습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저 너무 놀라면서 야,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뭐 여전사다, 강하다, 어떻다 이런 어떤 단어의 의미보다는 오늘 진짜 본 모습들이 나오는 게 여기는 정말 우리 찐팬, 정말 마음으로 동요되는 분들이 많이 와서 그러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응원의 박수를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네. 그 얘기가 좀. 이 여는 글에 보면은 그죠? 이 얘기들 다 담아서 얘기를 하셨네. 네, 제가 정치하면서 그동안 여는 글 보면요, 여러분 책에 부산 얘기도 나오고 그때 공천 파동 얘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정말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났지만 변한 게 하나도 없다. 더 안 좋아지고 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동안에 보수가 다시 일어나는데 기여하고 자기를 던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하고 그냥 팽개쳐지고 어디선가 갑자기 날라온 사람들이 갑자기 떡덩거리면서 권력을 휘두르는 걸 보면서 저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한 건 아마 여는 글에 이렇게 또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저 김임혜 이사장님 어디 계신가요? 오늘 이 보시고 한 말씀 제가 오늘 응원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단법인 대한민국 유권자 총연맹의 우리 김임혜 이사장님, 마이크를 제가 좀 빌려드릴 테니까 좀 느낌을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영주님 출마기념회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저는요, 사단법인 대한민국 유권자 총연맹의 이사장 김희미라고 합니다. 영주 의원님 말씀처럼 여기 오신 분들은 이 시간이 이 귀중한 시간에, 그쵸? 지금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이 똑같습니다만은 출마기념회 개소식 등으로 해서 하루가 잔다는 날이 없어요. 저도 하루에 한 7군데 출마기념회가 있었던 날도 있었습니다.
제가 다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특히 이원주 의원 같은 이렇게 몇 안 되는 반대만 하는 정치인,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그죠? 이원주 의원에 대해서는 이런 분들이 필요한 자리가 있다면 제가 당연히 정신적으로라도 온다고 생각하고 의원님이 문제를 보내오셨어요. 그랬을 때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 되려고 노력하시는 분이라서 제가 힘이 될 수 있다면 방금 와서 뭐 인사말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제가 기꺼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책 다 들고 계시잖아요. 그죠? 보세요. 여기 표지 뒤편에 보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다 적혀 있어요. 아랫부분에 보면요. 너는 누구 편이냐를 묻지 말고 무엇이 정의로운지 무엇이 최선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항상 국민의 편에서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고 비판해야 한다. 제가 늘 이걸 하는 말이거든요. 자, 이원주 의원님 큰 뜻을 품고 아마 이 책을 출판을 하셨을 거예요. 한국 정치의 보문오늘가. 여러분 경기도 힘들지만 정치는 더 힘듭니다. 이 한국 정치에 몸을 가져오게 하신 분 이원주 의원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은 출판 기념에 오셔서 의원님 하시는 말씀 한번 들어보고 큰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인혜 이사장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지역의 언니로서 이렇게 또 한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어떤 그 마음이 딱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분만 더 이렇게 좀 그 인사말, 응원 메시지를 좀 바꾸자 하는 게 지역에 우리 언니가 있다면 지역에 또 오빠가 있습니다. 우리 부산 남구 19대 총동창 회장님이시죠. 우리 김용환 회장님께서 어떤지 좀 한 말씀 좀 저희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이런 자리는 처음입니다. 제가 24,000 동루를 책임지고 있는 총동창 회장 진행에서도 여러 가지 참석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처음으로 이 자리를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또 우리 친구의 조카분이시고 또 우리 의원님 부친도 저도 같은 영역에 있어서 잘 압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가 영도 대평동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부산 남고를 졸업하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영도 유고노시 가는데 우리 1학년이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고와 영도 유고는 오빠야로 통합니다. 여기서 만나면 남고 오빠야가 이럽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축하드리러 왔고 또 개인적으로는 아까 우리 맨날 매스컴에서 보던 모습과 다른 모습을 봐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도에 사시는 분들이 대체로 인성이 좋습니다. 제가 학교 다니면서 교장 선생님한테 이제 목표가 인문계고등학교이다 보니까 서울에 몇 명 가고 막 이야기를 따집니다. 총동창에 따질 수밖에 없는데 교장 선생님한테 그때 우리 이수환 교장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영도에 사시는 분은 성적을 보지 마시고 인성을 보러 가십시다. 그래서 아마 우리 이은주 의원님도 아주 인성이 많으셔갖고 저도 이제 제가 당황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원주 의원님 비하면은 제가 영도를 떠났지만은 이제 학교에 있는 때문에 자주 옵니다만은 저도 영도를 생각하면 마음이 참 아픕니다. 이 부산에서 옛날 경제를 이끄는 지역이 영도입니다. 저희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74년도입니다. 74년도, 75년도 하면은 인구가 한 21만, 22만이었습니다. 온 동네 길거리에 애들하고 부딪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영재사는 애들하고 논다고 공부를 안 한다는 정도로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인성은 참 좋게 자랐습니다. 그런 이은주 의원님이 인성이 좀 힘든 이 어려운 정치 시기에 좋은 역할을 하시라고 믿습니다. 오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야, 오빠야가 딱 한마디 하니까 어떻습니까? 또 오시네. 저 오빠야 이렇게 또 온다. 네. 아니 제가 왜 또 얘기하면서 좀 그냥 편하게 할게요. 그죠? 뭐 우리 형식보다 여기 뭐 지금 경치도 좋고 정말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보면 저 복내동이 보이잖아요. 복내동. 네. 저기가 우리가 복내동 저쪽에 보면 복내 시장 앞에 그 마린타워라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영도에서 살았던 집이 있어요. 근데 그 집에 살 때 IMF가 와서
아버지가 많아가지고 거기서 야간도주를 죄송합니다만 아버지 혹시 아시죠? 밤에 이제 다 이제 말하자면 그 가재도구 다 싸가지고 이제 이사를 갔다가 다른 데로 갔는데 그만큼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야 근데 그대로 하나도 안 변하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대교 대동맨션도 그 옛날에 여기 영도에서 그래도 제일 중산층 사람들이 많이 살던 살만한 곳이었는데 거기가 하나도 안 변하고 수십 년째 그대로 있어서 너무나 낡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는 걸 보면서 참 여러 가지 망감이 교차를 합니다. 두 분이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따가 중간중간에 또 얼마든지 또 하실 분들 또 하시고 또 저도 얘기 좀 하고 편안하게 대화하는 분위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또 뭐 여러분들이 평소에 궁금해서 생각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하시고 싶은 얘기를 좀 소통하면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해볼까 합니다. 자, 저의 제목이 한국 정치의 봄은 오는가인데, 의원님, 그 한국 정치의 봄이 와야지 우리 또 이렇게 현재 여기 오신 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국민들의 가정에도 봄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다면 어떻습니까? 요새 뭐 그 서울의 봄이란 영화가 1000만 명 넘게 봤잖아요. 근데 봄이라는 게 뭘까? 그죠? 추운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오면 파릇파릇하게 새로운 새싹이 돋으면서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주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봄이라는 것은 희망을 말합니다. 희망. 우리 정치에 희망이 과연 우리 앞에 희망이 보일 것인가, 이거에 대한 강력한 어떤 희망에 대한 기다림, 이런 것들을 표현한 거고요. 여기에 보면 다시 쌓는 민주주의라는 게 부제입니다. 다시 쌓는 민주주의. 우리나라가 80년에 민주화가 됐지만 사실은 민주주의가 완성되지 못했다라고 저는 인식을 합니다. 민주화가 돼서 군사정권을 밀어내고 독재가 끝났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덧 제가 봤을 때 YSDJ 노무현 대통령까지는 그래도 상당히 정치가 어쨌든 시끄럽지만 발전하면서 민주주의가 발전되고 권위를 우리가 벗어 던지고 자유로운 분위기가 만연했다. 그때 이 부산 개방과 자유의 도시 부산이 가장 저는 희망에 가득 차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0년대 초반 이럴 때. 그런데 그 뒤로부터 이상하게 뭔가 계속 자유와 민주주의가 번창하기보다는 계속 위축되고 공포가 우리를 지배하고 눈치를 보게 되고 여기 가면 내가 찍히지 않을까, 저기 가면 내가 찍히지 않을까, 나는 저 사람이 좋은데 저 사람 좋다고 얘기하면 내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이런 눈치 보는 게 행태가 만연하면서 정치에서 할 말을 못하는 그런 사실상 권위주의 시대로 점점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를 비판하지만 어느덧 우리나라도 마치 중국과 러시아 같은 분위기가 점점 돼가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민주화 이후에 우리 모두가 민주주의 완성하는데 넋을 놓고 그것을 사실은 민주화가 다 됐다 생각하고 마음을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민주주의는 우리를 떠나가고 있는 중이다. 권위주의가 다시 도래하고 있다.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시 이제 실질적인 민주화를 우리가 조금씩 만들어 가야 되는데 거기서 가장 제가 이 책 안에서 얘기합니다. 가장 핵심이 뭐냐? 상명하복의 권위주의를 극복하는 것. 왜 상명하복의 권위주의가 문제냐? 얼마 전에 이태원 참사 있었고 한참 전에 세월호도 있었고 또 최근에 부산의 그 엑스포 실패도 있었고 이런 모든 것들이요 상명하복이 너무 심해서 권위주의가 너무 심해서 윗사람한테 잘 보이고 눈치 보는데 공직자들이 전부 다 그것만 신경 쓰다 보니까 정작
공직자들이 신경 써야 될 국민이라는 것은 머릿속에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질서가 무너지면서 국민들이 위험해지는데도 윗사람이 저기서 들으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화에서 보지만 그 이태원 참사에서 파출소의 몇몇 순경들이 저기 위험하다, 너무 많이 사람들이 모여서 경찰이 더 중앙돼서 질서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몇 명이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위에서 묵살했잖아요. 왜냐하면 대통령과 시위를 막으러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경찰 간부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나 잘려도 좋으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우리 가서 국민들을 지켜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헐리우드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달려가서 국민들을 먼저 지킬 경찰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을 거예요. 한국 사회는 그 상명하고의 권위주의를 바꾸는 게 우리가 살아갈 길이고 지금의 시대의 정신이다. 이게 안 되면 우리는 한치도 앞으로 갈 수 없고 경제도 남 눈치 보면서 시키는 대로 일 많이 한다고 되는 시대가 이제 끝났어요. 그 시대를 극복해서 창의성이 넘치고 역동성이 넘치고 내가 새로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눈치 안 보고 막 새로 하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는데 그걸 가장 중요하게 그 핵심이 뭐냐? 상명하복의 권위주의를 이제 청산하는 것. 그게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민주화 이후에 했어야 하는데 하지 못한 길, 갔어야 하는데 가지 못한 길이다. 그리고 그것을 할 때 우리는 진짜 선진국으로 가고 정치도 바로 선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봄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네, 저 옆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시다가 또 얘기할 때는 아주 매서운 눈빛으로 얘기하는데 야 근데 그만큼의 의지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 아니 의원님 사실 이 책이라는 것이 출간되기까지는 여러 과정을 거치지만은 그 과정 중에서 좀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가장 이렇게 오늘까지 출간하면서요. 이 책이 사실은 이제 뭐 출가용 출판을 하려고 제가 쓴 건 아니고 네. 이거 제가 올해 초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 아마 주변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노트북 들고 다니면서 짬짬이 다 쓰는 글인데 근데 이제 이게 책이라는 게 완성이 되려면 막 이렇게 단편적으로 썼던 글들을 그 연속적으로 이어내야 되잖아요. 제목을 붙이고. 근데 그게 별거 아닌데 신경이 좀 쓰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 먹고 한 며칠을 딱 그걸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게을러가지고 시간도 없고 계속 못하다가 출판사 사장님이 이러다가 시간 다 갑니다. 그래서 이제 더 늦으면 출판 안 해줄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메디치라는 곳에서 저한테 먼저 출판을 권유를 하셨어요. 올해 초부터. 그거를 계속 미루다가 이제 겨우겨우 했는데 마침 또 출판하는 사람들이 출판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 약간 그냥 원오브 그런 책으로 좀 생각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제가 다 직접 쓴 글이고 다 이렇게 하나하나 제가 생각하던 것 제가 페이스북이나 평소에 얘기하던 것들을 정리한 거기 때문에요. 꼭 좀 이렇게 한번 그냥 가서 이현주 축하해주고 온다 이게 아니라 이 책도 조금 읽어보시고 많은 분들한테 지금 온라인 서점에도 나와 있으니까 좀 권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뭐 단순하게 이렇게 뭐 느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아마 좀 정치 생활과 그리고 좀 살아온 어떤 철학을 오롯이 이게 다 담았기 때문에 여러분 꼭 한번 보시고 주변에 또 구전 광고를 통해서 많은 정보도 함께 좀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도 이 책 내용을 한 3분의 2 정도 가량 이렇게 제가 먼저 와서 좀 봤는데 아까 얘기 나눈 것처럼 그 얘기가 중복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의원님이 바라는 우리 대한민국 세상, 우리의 세상은 어떤 세상을 좀 가장 간절하게 좀 바라고 계신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이
군사정권 이전에도 보면 사실은 우리가 뭐 민주주의를 우리 스스로 한 게 아니잖아요. 미국이라는 또는 서양에서 이식된 거 아니에요? 그전에는 뭐였냐? 왕권, 중앙집권식 왕권 국가였죠. 그죠? 그리고 그 조선시대에는 어땠어요? 국민들의 대다수가 노비, 천민, 또는 뭐 평민도 그렇지만 사실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노비였어요. 그러니까 서양의 농노는 계약을 해서 소작을 하는 사람들이고 사실은 노예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 그것도 없이 대가도 지불하지 않으면서 사람을 노예로 썼던 정말 몇 안 되는 나라가 조선시대였어요. 그런 시대를 계속 살아오면서 핍박받고 우리 민중들이 정말 정말 밑바닥 생활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 국가가 무너진 거 아닙니까?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생길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일본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본의 지배는 또 뭐냐? 여러분 영화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완장 차고 앞잡이들이 완장 차고 독립운동이나 일반 우리 조선인들을 계속 괴롭히고 착취하고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2등 국민이었어요. 일본이라는 일본 제국의 지배를 받는 2등 국민으로 우리는 또 계속 살아와서 수십 년. 그리고 나서 민주주의가 이식이 됐지만 여전히 우리는 군사정권 하에서 20년, 30년을 살아왔어요. 불과 87년 이후에 민주화가 됐지만 민주주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는 노력하지 않았어요. 노무현 대통령 즈음 이후부터 저는 그것이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치인들이나 사회 리더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을 자각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다시 뒤로 간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저도 노력하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 이 민주주의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여기서 제가 시민민주주의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다시 우리가 각성하자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시대가 전환기잖아요. 전 세계의 질서가 뭔가 변해가지 않습니까? 이 전환기 속에서 우리가 옛날 생각하면서 무조건 그냥 옛날에 하던 식으로 하면 되겠지. 외교도 옛날에 하던 식으로 하면 되겠지. 그거 아닙니다. 과거에 미소 냉전 시대 끝나고 미국 일반도의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가 왔지만 그게 한 80년대 이후부터죠. 그래서 한 10년까지 그게 계속되다가 2008년쯤부터 해서 2000년대 초반부터 해서 바뀝니다. 미국이 점점 쇠퇴하면서 여기저기서 지방방송이 막 나오고 전쟁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데 미국말을 안 듣기 시작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하는데 미국말 옛날처럼 안 듣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미국말 안 듣습니다. 사우디 미국말 안 듣습니다. 힘은 세지만 여전히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힘센 나라지만 미국이 모든 것을 지배하던 시대가 끝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 여기저기서 다극화 체제가 도전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나라는 옛날처럼 그대로 가면 우리는 불이익을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많은 얘기를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외교도 매우 전략적이어야 한다. 이제는 전환기에 우리가 많은 다양한 전환점을 가지고 전환적 생각을 해야 된다.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이 시대에 맞는 생각을 해야 된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부산도 조선소, 저희 아버지 조선해운 다니셨지만 이제 그 시대가 그것만 가지고 부산에서 싼 노동력으로 막 생산해서 일본에다가 팔면 그 일본이 완성을 해서 미국에다 팔던 그 시대가 지금 아니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중국에다가 우리가 중간재 무역을 해서 팔던 시대도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먹고 살 길은 뭐지? 라는 것을 새로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퇴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환기에
새로운 질서를 우리는 모색해야 된다. 이때 갑자기 옛날처럼 권위주의로 돌아가서 계속 싸우고 있는 이 정치 가지고는 대한민국을 살릴 수 없다라고 제가 여기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저희 위에 모이신 분들도 이걸 당연히 한번 뭐 봐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하지만 지금 정치인들한테 이거 하나씩 한 번씩 다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까요? 예. 생각 못 했는데. 아이고 진짜 생각 깜짝 놀랐죠. 예. 근데 지금 이제 이 책을 보면 제가 권위주의를 굉장히 비판하네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의 지금 검찰, 경찰, 국정원 이런 권위주의 그러니까 권력기관을 보호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권력기관에서 계속 그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분들이 나와서 정치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권위주의적인 상명하고 문화가 더 심해지고 있는 거예요. 눈치를 서로 많이 보고 다 무서워해.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누구 개인에 대한 미움이나 이런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우리는 그것은 우리가 가야 할 시대가 아니야.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아니야. 우리는 이제 좀 더 자유롭고 돈을 잘 벌고 국민들의 민생을 돌봐줄 수 있고 좀 뭔가 창의성이 막 번뜩이는 문화예술이라든가 경제라든가 이런 쪽의 사람들이 더 많이 지도적인 역할들을 하셔야 되는 시대가 이미 왔는데 우리는 계속 뒤로 가고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의 지금 현재 주류에 대해서 비판을 굉장히 많이 해서 이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드리면 좀 싫어할 것 같긴 한데. 네. 좋아할 것 같은데 보면. 네. 일단은 우리 저기 유튜브님 요거 국민의힘 의원님들에게 한 것이 다 인증사진 보내서 다 하나씩 주시는 걸로. 자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자꾸 이거 보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뭐 정치적인 의미를 떠나서 한국 정치에 봄이 오는가 이게 한국 가정에 봄이 오는가 한국 가족에게 봄이 오는가 나에게 봄이 오는가 이 느낌으로도 어떻게 보면 전달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이 책 내용이. 네, 그러니까 한국 경제에 봄은 오는가도 되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치가 잘 돼야 네. 경제도 잘 되거든요. 이제 옛날처럼 우리가 아주 개발 독재 시대, 개발 도상국 때는 정치가 경제라도 경제가 잘 됩니다. 우리가 중국을 보면 알잖아요. 러시아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날 따르라 해가지고 막 그냥 무조건 따라가서 열심히 하기만 하고 늦게까지 일만 막 죽도록 하면 되는 그 시대. 개발 도상국 시대. 그 시대에는 독재라도 경제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아이디어가 번뜩여야 되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되는 시대. 선진국 시대에는 독재하고 상극입니다. 상극. 자유로움이 넘쳐야 창의성이 발달합니다. 선진국 중에서 독재국가는 없습니다. 진짜 선진국 중에서. 그럼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까 가정에 봄은 오는가.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옛날에는 먹고 살기 힘들고 이러면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어와. 그렇죠. 그러면 아버지 돈만 많이 주면 돼. 그죠? 응? 아버지가 돈만 많이 벌어오면 가족들이 다 행복해. 왜냐면 다 너무나 힘들게 살던 시대니까. 근데 다 웬만큼 산단 말이에요. 크게 뭐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약간의 차이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 중요한 게 뭐예요? 아버지 우리 집에서 식구들하고 시간도 같이 보내고 아이들하고 대화도 하고 그 다음에 와이프랑 데이트도 나가고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가족의 봄은 오는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유와 창의성이 넘쳐나야지 상명하복의 권위주의 속에 공포가 질려 있을 때는 그 가족은 웬만한 아주 가난하다가 먹고 살만해지는 그 시기에는 그렇게 해도 가족이 유지가 되지만 웬만큼 사는 중산층 이상이 되면 그 가정은 유지가 안 됩니다. 나라도 똑같은 거죠. 우리 가정에 맞습니다. 우리 가정에 봄은 오는가. 네. 맞습니다. 네. 자, 지금 저희가 이제 공식적인 질문들이 좀 준비가 되어 있지만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의 소리를 좀 전달해서 우리 또 의원님의 입장을 또 얘기하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가서 이렇게 혹시 여러분들이 좀 이런 거 좀 한번 질문 좀 하겠다는 분 있으면은 손을 살짝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리 일찍 와서 한 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청년으로서 꼭 질문할 게 있습니다. 우리 지승민 씨 어떤 분이죠? 여기 계시네요. 일단 본인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23살 된 각 군대에서 나온 기승민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체력 청천을 읽다가 저출산은 사회재생산의 보이콧,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의 젊은이들의 성종법이라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 정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저출산하는 것은 정말 큰 문제이고 앞으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청년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 정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앞으로의 마음가짐 어떻게 가져야 청년들이 다 많이 계신다 라는 것이 궁금합니다. 또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서 말씀하시니까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뒤에 있는 분들 위해서. 맞습니다. 서서 네.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여기서 저출산은 청년들의 사회 재생산의 보이콧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뭔가를 하려면요, 그걸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할 만한 여건이 마련이 돼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얘기하자면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경제학에서.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출산을 안 하는 게 합리적 선택인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옛날에는 대충 살아도 다 애 낳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랑 비교되는 상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모두가 그렇게 살 때하고 그렇지 않은 삶을 다 살고 있을 때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왜 애를 안 낳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희망이 안 보여서 내가 나이 들어가지고 노후에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아이 낳아서 그 아이한테 교육시키고 보육하고 교육시키고 대학 보내고 또 장가까지 시집장가까지 보내고 나면 나는 빈털터리가 돼서 내 노후에 길거리에 앉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제가 나를 부양할 것도 아니잖아. 그죠? 이 구조적인 악순환 때문에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나 낳지 않겠어. 그리고 내가 보니까 웬만해서는 살만한 상황이 안 돼. 근데 이 애를 낳아가지고 내가 책임지지도 못할 텐데 그 아이한테 나와 비슷한 삶을 물려줄 수 없어. 라고도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단순히 돈을 얼마 주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구조적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저출산을 사실은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것은 당장 갑자기 급격하게 해결되지 않는다. 절대로. 왜냐하면 우리가 점점 이런 상황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이걸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젊은 분들은 이 구조적 문제를 인식을 하고 나의 노후 문제, 그 다음에 아이들의 교육 문제, 또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우리나라가, 저는 참 이번 정부에 들어서 불만을 가진 게, 저도 학벌이 나쁜 학벌은 아닙니다만 너무 심하잖아요. 그죠? 서오남인가 서울대 50대 남자, 너무 심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되면 나도 예를 들어서 대학을 못 나왔거나 그저 그런 대학을 나왔는데 우리 아이라고 해서 배울 수가 있겠죠. 내가 학원을 막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애가 그렇게 학벌이 그저 그랬을 때 취업도 잘 안 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나 안 낳는 거야. 그냥 우리 낳지 말자, 우리끼리 그냥 남은 여생 재미있게 지내고 말자,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이 사회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건가. 그래서 이 정치에서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그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가려내고
주변의 환경을 조금이라도 더 낫게 만드는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세상을 만드는데 젊은이들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냥 나는 보이콧하고 말래, 나 그냥 즐기고 그냥 끝날래가 아니라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혹시라도 미련이 있고 혹시라도 기대를 한다면 눈앞에 그런 것보다 이 문제가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와 사회적인 문제를 같이 고민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는 살짝 바꿔서 정치적인 얘기, 철학적인 우리의 또 다양한 얘기를 나눌 수 있겠지만은 인간 이해주의에 좀 궁금한 게 있는 동생 같은 아니면 누나, 언니 같은 이런 마음으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사적인 거도 뭐 상관이 없습니다만 인간 이해주의에 질문 하나 하고 싶은 분 있으면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인간 이해주의에 거의 강요하시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원하지 않았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지금 혹시 부산에서 버스를 타본 적이 있으십니까, 근래? 그거는 제가 지하철을 타봤는데 부산 버스 요금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 카주로 저기 서울에서 주로 버스를 타기 때문에 네. 서울은 뭐 한 3천 얼마 뭐 이렇게 되기도 하는 좌석 버스를 많이 타거든요. 근데 제가 부산에서는 지하철만 타봤습니다. 부산에는 버스 요금이 어떻습니까? 네, 1,650원. 네, 많이 그래도 싸네요. 이게 경기도 이쪽 광역버스에 비해서는. 이연주 인간 이연주하고는 크게. 그냥 무슨 말이야? 이거 아니네. 자. 근데 요새는요, 환승이 되잖아요, 환승. 그래서 저는 이 교통카드를 항상 넣어 다녀요. 그래서 그냥 찍고 지나가면서 교통요금이 환승하면서 올라가거든요. 근데 사실은 꼭 다 같은 건 아니에요. 조금씩 올라가고 더해지고 빠지고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자, 우리 한 분은 지금 바꿔 하고 가겠습니다. 네. 요거만 생각하는 얘기죠. 네. 저는 사실은 정치 막 딴다는 역사를 압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냥 대한민국에 거기는 중요해서 보여지는데 약간 중요한 사람인데 어쨌든 국민의힘의 그 강동원 비대위원장이 필기를 조금 만든다. 그러니까 노릇하고 빌보자는 게 좋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일 핵심 볼때는 여기 의원님에 대해서 그렇게 똑똑한 일이 있었어요. 사실 그분이.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굳이 국민적 지식만 필요한 게 아니고 다양한 경제적 그 외에 자절과 다시 일어나는 도전 이런 걸 볼 때는 그거는 우리나라 지도자고 그는 아직까지는 배움이 못한다는 게 저희의 소견이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저는 사실 연주 의원님의 계신 친구인데 많은 것을 다시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는데 그럼 공감하고 실천을 하는 이런 건 책도 중요하지만 뭔가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좀 걱정하는 거는 정리힘에서 이제 공천을 받으시고 제가 조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런 부분을 제가 안 원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 정도 친감에 제가 좀 기도했는데 조금 채점이 못하게 마무리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도 공수처를 누구를 지지해야 되느냐 이 책과 같이 정치의 법을 오게 하기 위해서는 그다음에 이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러 분들도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무슨 수로 받으신지 뭐 어떻게 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제일 두려워하는 질문이에요. 저희가 직접적인 질문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먼저 말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네.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 분이 질문을 받고 해서 될까요? 네. 자, 인터넷 보시는 분 계시니까. 예, 저는 부산 학부모 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학부모 연합회. 네, 아무래도 이원주원님 연구도 그렇고 또 부산이 아마 오늘보다 나은 미래의 발전에 대해서 늘 조심스러우실 것 같은데
선거 이전에 지금 아들이 지금 중3에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에 대한 제 아들. 네. 그래서 그 미래 우리 그 학부 입장입니다. 네. 정식 이기 전에 그 아이들 어떻게 좀 미래의 교육적 부분에 대해서 관심사항이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나. 네. 더 쉽게 있으면 한번 네. 좋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네. 제 아들이 지금 사춘기 나이인데요. 저는 15살 중2가 사춘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얼마 전에 PC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엄마 원래 요새 사춘기는 초등학교 때 다 졸업하는 거야. 그렇게 맞지. 얘기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네. 그래서 초등학교 때 한참 막 반항하고 막 삐뚤하고 막 중학교 한 1학년 때까지 막 난리를 치더니 한 중2 가을쯤부터 갑자기 얌전해졌어. 그건 좀 뭔가 어른스러워졌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사춘기가 끝난 거예요, 지 말로는. 그런데 요즘에 그 정도로 조숙하다 아이들이. 근데 보면서 저는 너무 안쓰러워요. 안쓰럽잖아요. 저렇게 공부를 많이 해야 돼? 학원을 안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죠? 다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학원을 다 다니는데 부모가 또 무슨 어떤 이상을 가지고 너는 학원 다니지 마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책임이 있는데. 그래서 보면 굉장한 경쟁 속에 아이들이 놓여 있다. 이게 이제 옛날에는 전부 다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대충대충 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조금만 열심히 하면 막 1, 2등 했어. 사실 제 때도 그랬어요. 조금만 열심히 해도 막 1, 2등 했다고. 그런데 지금은 조금만 열심히 하면 중간쯤 해요. 중간쯤. 정말 죽어라 열심히 해야 1, 2등 하는 거예요. 그 1, 2등 해도 정말 어려운 거예요. 특히 지방에서는. 정보의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이게 우리 국민들이요, 한편으로 보면 교육열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야심만만해요. 내가 잘 그거 할지언정 우리 아이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이 마음이 한국 사람들만큼 강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저는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그 앰비션이 한국이 지금까지 발전한 원동력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긍정적으로 발전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앞으로 계속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뭐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인구는 줄어들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크는 세상에는 저는 직장을 못 가져서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런 일은 저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다만 얼마나 내가 그럴듯한 직장을 갖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저는 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이 뭐냐? 우리가 신분 상승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교육에서 보면 지금 학원을 다니든 뭘 하든 사실 학교 공교육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자꾸 부정하면서 하지만 옛날에 전두환 시대처럼 가해 금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과연. 또 그렇다고 해서 그 과외라든가 그 외에 사적인 다른 여러 가지 뭐 레슨이라든가 이런 게 다 무용지물이냐? 다 그렇지도 않아요. 그럼 뭐냐?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없는 집안들이 있고 그런 계층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수준 높은 교육을 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소화해낼 수 있는 아이들이 있으면 어렸을 때부터 국가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하지 말아라고 할 게 아니라 왜냐하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현실적인 얘기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한번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뭐 서울에 보면 하남에 육사 이런 거 나오지만
육사도 있고 경찰들도 있고 저도 연수원 시절에 사실 붙었지만 연수원 다닐 때 우리는 돈을 받고 다녔어요. 지금은 변호사 시험을 붙으면 변호사 시험 붙기 전에 어떻게 하느냐? 대학교 로스쿨에 돈을 엄청 내고 다녀요. 근데 우리는 돈을 받고 다녔어요. 육사에 가면 모든 게 공짜였어요. 그죠? 생활비도 다 나올 정도로. 네. 경찰대학도 그렇고 세무대학도 그렇고 그거는 저는 박정희 대통령 때 대부분 다 생긴 건데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국가가 앞으로 이거 제 생각이에요. 국립대학은 그런 식으로 운영해야 된다. 정말 능력이 있는데 경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능력만 되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국공립대학이 제공을 하고 사립대학은 자기 나름의 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길로 가야 된다. 그래서 국민들이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들이 원하는 교육을 제공해줘야지 국가가 이거 하면 안 돼. 이거는 자꾸 위화감 조성하기 때문에 하면 안 돼.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그렇게 해서 막을 수 있는 시대는 저는 끝나가고 있다. 다만 그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의 교육이라는 게 무조건 시험 보는 이런 교육이 아니라 저는 좀 더 다양한 교육, 예를 들어 코딩이라든가 이런 교육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일자리의 수요자인 굳이 그 노동에 대한 수요자인 기업하고 연계돼서 기업이 필요한 사람들을 미리미리 투자해서 키울 수 있게끔 그래서 교육과 기업을 연계시켜야 된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그러니까 시장이 필요한 걸 해줘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걸 도와주는 게 국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가가 우리 연예인을 예를 들면은 에이전시처럼 미리미리 발굴을 해서 투자도 하고 이거 참 정말 의미가 있고 듣기만 해도 저도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저출산 문제도 어떻게 보면은 해결이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사실 이제 우리가 저출산을 많이 고민하는 네. 그 보기 나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스스로 너무나 옛날에는 우리가 노동력을 중심으로 하는 시대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조업, 그래서 공장에 노동자가 많아야 물건을 많이 생산하고 많이 파니까 많이 벌어는 시대. 지금은 뭐냐? 아이디어. 네. 아이디어 하나가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을 아니 수억 명을 먹여 살리죠. 그래서 그 아이디어의 시대에서는 사람 숫자가 많은 것이 반드시 선이고 이런 건 아니에요. 옛날에 노동력을 중심으로 하는 중화공업시대, 제조시대하고 이 패러다임이 다른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시대에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젊은이들이 너무 그러니까 낳고 싶을 때 못 낳는 건 문제지만 스스로 이 시장의 노동의 수요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출산을 갖다가 조금씩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래서 무조건 옛날 패러다임으로 엄청 많이 낳아야 돼. 국가가 용돈 줄 테니까 막 낳아. 수풀 낳아. 이거는 난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낳더라도 아이디어가 넘쳐나고 제대로 교육시켜서 지금 패러다임이 바뀐 시대에 거기서 나름대로 역할할 수 있는 국민을 키워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사인회와 좀 더 우리 이현주 의원님과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을 준비를 할 건데 마지막에 질문의 답이 저희가 공식적인 마지막에 답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원하게 얘기를 해달라. 어떻게 되는 것이냐? 질문에 대한 대답과 함께 마무리를 하고요. 잠시 뒤에 여러분들과 사인과 함께 우리 이현주 의원님과 함께 짧게 1대1로 잠시 소통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인은 여기서 바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그래서 이제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이 거의 저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이렇게 출판기념회 한다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의힘 의수 또는 출마
뭐 이런 분들은 상당히 이제 저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눈치를 또 보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민주당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는 국민의힘에 제가 여러분 아마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스스로 제 정체성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는 굳이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민주보수입니다. 민주보수.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상당히 예민한 보수. 그런데 PK는 원래 다 민주보수였어요. 그죠? 원래 다 민주보수였죠. 뭐냐? 권위주의에 저항하는 보수인 거예요. 그래서 군사정권 시절에 PK가 상당한 역할을 했죠. 민주화하는데. 그죠? 민주 진보나 민주 그게 아니라 민주 보수죠. 왜냐하면 우리 여기에 부산이 피난민의 도시이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저도 민주 보수입니다. 그런데 이 민주 보수들이 지금 마음 줄 곳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뭔가 바뀔 것처럼 하고 있다가, 그래서 저도 거기에 합류해서 보수를 좀 더 개혁하고 바꾸고 좀 더 이 시대에 맞는 탈권위적이고 민주적인 보수로 바뀌기를 바라면서 뭔가 노력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이제 검찰을 중심으로 한 권위주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 처음에만 해도 설마 하는 게 좀 있었는데 보니까 점점 사실 심해지더라.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검찰 출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당에도 그 전에 원희룡 장관 또 뭐 홍준표 대표 다 검찰 출신이시죠. 근데 검찰에 잠시 있다가 정치하겠다고 나와서 계속 정치인으로 큰 사람하고요. 검찰 세력 전체가 정치권을 장악하러 들어온 거하고는 저는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시대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검찰 세력이 보수 정당을 장악해가는 그런 상황이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이것은 우리가 가야 할 길, 상명하복의 시대를 극복하고 권위주의를 청산하는 길로 가야 하는, 그래야 경제도 역동적이 되고 문화예술도 발전하고 정치도 발전하는 그 길하고 이것은 반대 방향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비전과 너무나 달라서 저는 이 세력이 계속해서 집권해서 대한민국을 그 권위주의가 더 심화되는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상황에서는 제가 이 세력의 힘을 보탤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힌트를 좀 주신다면? 네. 그래서 이 세력의 힘을 보탤 수는 없다. 이 세력으로 내가 한석을 더 보태든 선거운동을 하든 이렇게 하기에는 내 양심이 용납하지 않는다. 내가 그렇게 할 것 같았으면 애초에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탈당했던 게 너무나 부끄러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그때 문제의식은 이것보다 오히려 약했으면 약했지 더 강하지 않았단 그러니까 너무나 저는 내적인 갈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제 말씀에서 짐작하시겠지만 저는 국민의힘으로는 출마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럼 어떻게 출마할 거야? 네. 어디로 출마할 거야? 직접 얘기를 해주시나요? 힌트를 주시나요? 네, 국민의힘이 정말 그전 같았으면 변할 것 같이 보였던 국민의힘. 전 당연히 영도에서 출마했을 거예요. 국민의힘으로. 그래서 경선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영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국힘을 할 텐데 지금 이 국민의힘은 내가 힘을 보탤 수 없다. 그러면 남는 것은 뭐죠? 어쨌든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겠지만 무소속도 있고 또는 LRC 정치 이거 총선이 끝이 아니고 앞으로 다른 정치 일정들이 있는데 이번에 나는 그냥 보이콧 하겠어. 그 가능성도 있는 거죠. 모든 것을 열어놓고 저는 제가 생각하는 이 상명하복의 권위주의 시대가 끝나고 이것을 끝내고 민주보수 또는 뭐라고 해야 돼? 제3의 길? 가장 정의로운 길. 제가 여기서 말합니다. 제3의 길.
가장 정의로운 길이어야 네.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지지한다. 그냥 중간에 어중간한 길은 제3의 길이 아니다. 그것은 그냥 기회주의일 뿐이다라고 제가 여기서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길도 가장 정의로운 길이어야 제가 함께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매우 어려운 숙제죠. 정치를 하면서 현실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상한 투구할 수는 없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 거치와 관련해서 1차적으로 이번 출판기념회가 끝나고 부산, 내일 창원, 모레 서울 하면서 제가 1차 거치를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구체적인 제 플랜은 아마도 1월 안에 혹은 뭐 늦어도 어쨌든 1월 안에 정도는 저는 결론이 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네. 여러분 혹시 이호주가 출마를 안 한대 라고 얘기가 들리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저는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잘못되는 길로 가는 걸 알면서 내가 거기 힘을 못할 수는 없습니다. 안 하면 안 했지. 그냥 그건 명확합니다. 그 다른 대안들은 아직까지는 제가 심사숙고 중이라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약속드릴 수 있는 거, 이현주가 어디를 가든 어떻게 정치를 하든 저는 이 영도 내 고향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부산을 위해서 저는 반드시 무엇을 하더라도 기여할 겁니다. 제가 그냥 솔직히 뭐 이렇게 건성건성 남들한테 약속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아마 저랑 같이 지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하나는 제가 약속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 책에서 제가 썼던 가장 정의로운 길, 최선의 길을 찾는 제3의 길, 이것은 사실 국민의힘도 그 제3의 길을 갈 수 있고 민주당도 갈 수 있고 상당도 갈 수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 제3의 길을 가기를 바랬는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 제3의 길을 어디를 가더라도 저는 여기서 쓰여져 있는 가장 정의로운 길, 너는 누구 편이냐가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를 끊임없이 저는 외치는 정치인이 될 것입니다. 믿고 저를 지켜봐 주시고 무엇을 하든 믿고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지막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이 말씀이 아마 그 말을 대신한 것 같습니다. 내일은 창원 시청 옆에 있는 갤러리 카페 아트지에서 또 내일 또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적인 허락이 되는 분들은 내일 3시니까 창원시청의 아트지에서도 여러분들 못한 얘기들 나눌 것 같습니다. 아마 의원님 오늘 여기 계신 분들과의 더 많은 대화들도 중요하겠지만은 오늘 사인을 또 기다리면서 또 가깝게 또 이렇게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짧게 한 말씀 더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1대1로 한번 만나보시겠습니까? 사인으로 바로 진행할까요? 사인? 의원님? 짧게 한번 들으면 되겠습니다. 뭐 다 얘기 다 하셔서 네. 근데 뒤에 다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또 가수에는 시간도 있고 하니까 제가 책에다가 이렇게 성함하고 이렇게 사인을 해드릴 테니까요. 또 가셔서 꼭 읽어보세요. 이렇게 던져놓지 마시고 대충이라도 제목이라도 꼭 읽어봐 주시기를 바라고 주변에도 많이 권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정치도 한번 모시고 네, 좋은 시간 되시죠. 자, 사인하신 분은 이쪽으로 이렇게 서서 뭐 사진 찍을 분들도 편안하게 찍으시고 해서 이쪽으로 공간을 저희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조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인공 분들은 이쪽으로 안내, 저쪽에서 이쪽으로 안내 들어오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현주 출판기념회에 다시 한번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단하게 여러분들 사인과 함께 사진 촬영을 편안하게 촬영을 또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자, 시간적인 허락되는 분들은 사인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가 너무 툭툭툭툭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량을 감사합니다. 자, 개인 사진 찍을 분은 휴대폰만 주시면 저희 스태프진이 찍어드리겠습니다. 자, 개인 사진 찍으실 분들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먼저 해주세요. 성함이 성함이 손 이기. 지금은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원장님. 낭공파야. 진짜 은퇴했다는 소식들이 벌써 무슨 나이 되고. 아니 아직 은퇴할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나이에게 젊어 보이죠. 저기 이거 좀 꺼주시겠습니까? 용하, 여름 왔다 김용하, 남고 19대 총동창회장. 연도에 남은 유람이 24,000명. 언니 큰 뜻을 꼭 이루세요. 네. 그러니까요. 많이 응원해 주세요. 우리 24,000명 응원할까요? 네, 진짜 꼭 얘기해 주세요. 예. 응원해 주자고 뭘 하든 그죠? 책 한번 보시고. 아, 책. 아, 예. 감사합니다. 나도 얘는 성길 회장. 아, 네. 여기도 남고. 교육협력 담당관 우리 시청의 부의사관님. 협력 담당관이에요. 아니 성함을 말씀해. 최홍석. 홍석. 석. 김종환 회장님하고 동행해요. 자, 내 사진인데. 내 괜찮아. 사진이에요. 아, 그래요? 찍으세요. 드리면 돼. 한 번 더 찍어주세요. 네, 한 번 더. 네. 그래서 주세요 그냥. 그냥. 윤문성?